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회사 동료가 애니메이션 렌더 시 V레이는 언더 샘플링 방식이라서 오래 걸리니 오버 샘플링 방식인 멘탈 레이가 더 빠르다고 하던데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실 고시분 계신가 하셨는데요. 어, 지금 전혀 뭐라 그래야 되지? 전혀 그 말씀하신 회사 동료분이 맥스를 되게 오래전에 공부하셨던 분인가 봐요. 예,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맥스 공부를 전혀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 용어 선택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V레이가 좋은 줄 알면서도 멘탈레이를 사용한 이유는 V레이는 설치가 귀찮아서 V레이가 멘탈레이보다 좋다고 누가 그랬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멘탈레이가 강력함으로 따지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멘탈레이가 유저가 없는 이유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유저가 없는 거예요. 예. 멘탈레이가 역사와 전통과 강력함은 V레이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V레이를 더 주종으로 씁니다만은 멘탈레이하고 비교할 정도로 V레이가 대단한 렌더러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CG나 그래픽 영화를 보셨으면 그 보신 영화 중에서 반은 렌더맨이고 반은 멘탈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멘탈레이는 전 세계 공이 렌더맨과 함께 최고의 렌더러입니다. 그래서 뭐 V레이가 더 강력하네 빠르네 이런 소리는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네. 언더 샘플링하고 오버 샘플링 방식은 애니메이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언더 샘플링은 말 그대로 샘플링을 언더 모자르게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고요. 오버 샘플링은 꽉 차게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솔루션 과정을 거쳤을 때 어, 예를 드는 거예요. 픽셀에 자 픽셀이 이렇게 9칸이라고 칩시다. 9칸이라고 쳤을 때 여기를 이 각 픽셀마다 샘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예? 모두 샘플을 넣은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는 방식. 이걸 오버 샘플링이라고 해요. 이런 오버 샘플링 방식은 장점은 음영의 디테일이 엄청나게 살아있겠죠. 왜냐하면 이 각각의 에, 샘플을 모두 계산하니까요. 그래서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다. 그런 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렌더링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샘플링을 전부 서브 디비전에서 전부 요 bit을 계산하니까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 하게 되니까 렌더링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샘플링과 샘플링의 이런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핑 소스 제작할 때도 타일링이 지잖아요. 그래서 타일 값을 3 곱하기 3 주면 이렇게 타일이 지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샘플링과 샘플링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여하고 여기에 경계선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계선이 노이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트피컬이라서 약간 인공적인 느낌을 보여주게 돼요. 이게 랜덤하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버 샘플링 방식은 약간 노이즈가 더 잘 낄 수 있고 그 다음 렌더링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림자의 디테일이 아주 훌륭하다는 이런 방식이 바로 어, 오버 샘플링 방식이에요. 커시 몬테카를로 같은 엔진이 대표적인 엔진인데요. 점점 하드웨어가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조금 나빠졌을 때는 이제 언더 샘플링 방식을 좀 많이 이것도 약간 패션처럼 약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언더 샘플링 방식이 훨씬 좀 유행을 많이 시켰다면 요즘 하드웨어가 점점 좋아지고 뭐 옥타코어니 뭐 헥사코어니 CPU를 쓰다 보니까 좀 더 음영을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고 보니까 지금은 이 오버 샘플링 방식의 엔진이 디폴트로 되어 있고 이걸 쓰시는 중수 이상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뭐 사용자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언더 샘플링은 말 그대로 반대예요. 모자르게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홉 칸이 똑같이 있으면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V레이 같은 경우 뭐 민 맥스 값을 V레이는 마이너스 1을 줘 미니멈을 마이너스 1을 줬고 맥시멈을 뭐 마이너스 1을 줬다. 이러면 이거는 뭐냐면 2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승이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예. 그리고 요거는 2분의 1이죠.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미니멈 샘플링. 처음 샘플링 할 때는 이게 9칸이니까 4분의 1로 나눌 수는 없는데 하여튼 4개 중에 1칸. 이거 8칸이라고 칩시다. 그럼 한 2칸 정도 렌더링을 샘플링을 하겠죠. 랜덤하게. 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샘플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링은 두 칸 중에 1칸이니까 이 9칸이면 4.5칸을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또 하나, 뭐 둘, 셋, 넷 이렇게 샘플링 하겠죠. 이게 운이 좋아서 랜덤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안 겹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겹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띄엄띄엄띄엄 계산을 안 한 부분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렌더링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렌더링은 빠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띄엄띄엄띄엄 계산을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인접한 부분들의 경계가 별로 없죠. 그런데다가 이런 계산 안 한, 빗을 계산 안 한, 샘플링 계산 안 한 부분은 공란으로 띄워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V레이로 말하면 인터폴레이션 샘플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를 포토샵으로 얘기하면 스머지, 뭉개요. 손으로. 여기를 계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빈 공간은 어색하지 않게 뭉개는 방식으로 뭐 그라데이션을 주든 어쨌든 뭉개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렌더링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샘플링 방식을 이렇게 뭉개는 방식으로 빈간을 하기 때문에 거의 곰팡이가 안 보이죠. 볼 수가 거의 없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뭉갰기 때문에 디테일이 흐리멍텅할 수가 있고 예,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V레이하고 멘탈레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모든 렌더러가 다 갖고 있는 오버 샘플링 방식과 언더 샘플링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V레이는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제 언더 샘플링 방식을 많이 고수했어요. 이레디언스 맵이 대표적인 언더 샘플링 방식이에요. 이레디언스 맵 엔진이. 그 다음에 이제 컷이 몬테카를로, 그게 뭐 어댑티브 DMC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댑티브 DMC, 뭐 컷이 몬테카를로 이런 게 대표적인 오버 샘플링 방식이에요. 그리고 맥스웰 렌더러 같은 경우는 초창기 나올 때부터 오버 샘플링 방식을 택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맥스도 점점 이제 뭐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이라 해서 점점 이렇게 오버 샘플링 방식으로 하고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점차 마치 실시간 렌더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게 점점 추가가 돼서 하드웨어가 발전할수록 점점 이렇게 오버 샘플링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V레이에도 언더 샘플링, 오버 샘플링이 있고요. 멘탈레이에도 언더 샘플링, 오버 샘플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V레이가 무조건 빠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스틸컷은 V레이가 살짝 빠를 수 있어요. 네, 그것도 근데 한 5년 전,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V레이가 대단해서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V레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뷰 디펜던트 방식이에요. 뷰 디펜던트. 그러니까 뷰에 의존적이란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V레이가 뭐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한 렌더러긴 하지만 이게 뭐 멘탈레이보다 훌륭하다, 렌더맨보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는 정말 곤란하고요. 예. V레이가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유는 초창기에 나왔을 때 렌더링이 빨랐다. 그게 맞아요. 초창기에는. 근데 얘가 기술력이 대단해서 렌더링이 빠른 게 아니고 솔루션을 계산할 때 V레이 같은 경우는 이 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려깎기로 이렇게 돌리면서 360도라고 해서 뭐 360도보다 더 많겠지만 0.01도까지 라이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편의상 360대로 이렇게 잘게 썬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로. 이렇게 잘게 썰면 그 잘게 써는 각도가 360장이 나오겠죠. 그 360장마다 솔루션을 원래 다 계산해요. 보통의 렌더러들은. V레이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솔루션이 뒤에도 이 카메라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도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V레이는 좀 생각을 약간 트릭을 쓴 거죠. V레이는 뷰 디펜던트라 해서 뷰에 의존적이라서 딱 보이는 부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링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멘탈레이하고 렌더맨 같은 렌더러가 V레이한테 밀려서가 절대 아니고
밀린 게 아니고 오히려 거의 아버지 뻘이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기능도 많고 강력해요. 다채롭고요. V-Ray는 어떻게 보면 신흥 강자 정도라고 인식하면 되겠고, 예, 멘탈레이나 렌더맨은 렌더러계의 거의 그냥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히 V-Ray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도 렌더맨하고 멘탈레이 유저가 3D 유저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뭐 맥스 유저나 V-Ray 쓰는 거지. 뭐 세상에 3D 툴이 V-Ray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정말 무식하다고 그럽니다. 뭐 V-Ray가 멘탈레이보다 압도적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샘플링을 보면 알아요.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디폴트로 이레디언스 맵을 하이로 하면 좀 시간이 오래 하이로 하고 샘플링을 여기서 볼 수 있지만 이걸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레디언스 맵을 저장을 여기 제가 폴더는 보여드릴 수 없어서 폴더는 이쪽을 좀 가리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이름을 주고 저장을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됐죠? 물론 여기서 샘플을 보는 방식도 있어요. 쇼 샘플을 누르면 여기서 샘플이 보이는데 문제는 뒤에 샘플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V-Ray를 깔게 되면 샘플을 볼 수 있는 카오스 그룹에 좀만 기다려주세요. 시작 프로그램 카오스 그룹에 샘플을 볼 수 있는 그 유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찾고 있으니까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유틸의 툴에 이레디언스 맵 뷰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방금 제가 렌더링한 거를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세이브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렌더링 후에 세이브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픈. 이렇게 불러졌죠? 자, 제가 지금 방금 렌더링한 샘플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샘플이 뭐 충분히 잘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레디언스 맵이 언더 샘플링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꽉 차 있지 않죠. 보시면 빈 공간이 있죠. 아까 말한 거 이런 빈 공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카메라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우스를 잘못 클릭해서 제가 이거를 지금 잘 안 돌아가가지고 제가 지금 타블렛이라 보시면 여기 뒤에는 하나도 샘플링이 계산이 안 돼 있죠. 여기 계산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브젝트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는데 막 복잡하고 이러면 철저하게 카메라에서 안 보이는 각도 부분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솔루션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렌더링이 빠를 수밖에 없지. 근데 이 방법이 최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스틸컷에선 좋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애니메이션에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애니메이션에선 난리 나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오히려 더 느릴 수가 있죠. 이 방법이. 왜냐하면 물론 그래서 이제 V-Ray의 엔진이 종류가 많은 겁니다. 여기 계산할 수 있는 엔진이 그 싱글 프레임부터 멀티 프레임 인크리멘탈, 애드 투 커런트 맵, 인크리멘탈 애드 투 커런트 맵 이 옵션들이 다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뭐 이렇게 계산을 100프레임까지 렌더링 한다면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계산을 하면 자 1프레임에는 카메라가 여기였으니까 여기를 계산해. 근데 2프레임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를 솔루션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계산하는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를 아까 여기 솔루션이 이미 계산됐던 부분을 여기를 또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기 렌더링 했던 부분에 여기하고 아까 첫 프레임하고 둘째 프레임에 서로 렌더링 했던 요 부분이 겹치겠죠. 다르잖아요. 아까 샘플링 방식이 여기인데 여긴 다시 계산하니까 여기는 다르게 샘플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1프레임과 2프레임이 빛의 샘플링이 다르니까 깜빡깜빡깜빡하는 바로 플리킹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방식이 오히려 더 최악이에요. 아주 나쁜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프레임과 뒷프레임의 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싱글 프레임은 이제 완전히 다 새로 계산하라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최대한 바뀐 부분만 추가하라 뭐 이런 방식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어, 애니메이션이 100프레임이면 솔루션을 100번을 해야 돼요. 이 방식이 바로 V레이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는 플리킹 생기니까 플리킹 안 생기는 방법 어쩌고 저쩌고 노하우도 많이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 방법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멘탈레이뿐만 아니고 랜덤웨이고 멘탈레이고 뭐 이런 유명한 렌더러들은 V레이가 나오기 전에 이미 뷰 디펜던트가 아니고 뷰 인디펜던트였어요. 뷰하고는 독자적으로 카메라는 여기 있지만 카메라가 안 보이는 뒷부분도 이미 솔루션을 다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V레이가 나올 때만 해도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 안 했죠. 그래서 스틸컷에서는 느린 거예요. 카메라가 안 보는 부분도 계산을 하니까. 근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솔루션을 한 방을 계산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때는 솔루션을 한 번만 해도 돼요. 100프레임이라 그러면 솔루션 한 번에 렌더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렌더링이 빠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플리킹이 없어요. 별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배경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플라이스루 애니메이션이 있고 다이나믹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다이나믹 애니메이션은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경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경우는 안 움직이는 배경만 따로 플라이스루 개념으로 렌더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플리킹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오브젝트만 얘기가 이러면 너무 길어진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저들은 모르니까 초보들은 어라? 멘탈레이를 써보니까 렌더링 엄청 느리네. V레이는 엄청 빠르네. 이러니까 V레이를 다 모르는 유저들이 대부분 다 그랬기 때문에 V레이가 이렇게 빵 뜬 거예요. 뭐 대단한 기술력이라서 뜬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레이도 맥스의 멘탈레이를 말한 거예요. 사실 멘탈레이는 맥스 게 아니죠. 맥스가 사갖고 와서 빌려 쓴 거지. 소프트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던 아주 강력한 렌더러입니다. 그러니까 OEM 방식으로 라이센스 받아서 쓰는 거예요. 지금은 샀는지 OEM 방식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초창기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레이도 맥스에 있는 멘탈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멘탈레이 말고 진짜 멘탈레이 말고 맥스에 갖고 온 맥스에서 포팅한 멘탈레이도 유저들이 이래서 스틸컷을 쓰는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이래서 V레이를 쓰는구나 하고 멘탈레이도 이 방식으로 바뀐 지가 꽤 됐어요. 뷰 디펜던트 방식으로 V레이처럼. 그래서 이제는 멘탈레이하고 V레이하고 속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V레이가 똑같은 장면인데 속도가 더 빠르다. 그거는 뭐 렌더 엔진이 대단해서 빠르다기보다는 뭐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 뭐 V레이는 예를 들어서 V레이는 피지컬 같은 경우도 V레이는 피지컬 선이나 뭐 피지컬 라이트를 가보시면 그 그림자를 계산하는 옵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V레이가 가장 그 허접한 부분이 음영 부분. 음영 부분이 가장 허접해요. V레이는 음영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너무 길게 들어갈 수는 없고 이게 뭐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V레이는 물론 이제 겨우 뭐 이렇게 구름의 양식이 스카이 모델 양식이 겨우 이제 두 개가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도 보시면 CIE 클리어 방식하고 CIE 오버캐스트 방식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맑은 날과 흐린 날 두 개밖에 없어요. 뭐 파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구름이 조금 꼈지만 맑은 날 이런 게 아예 선택할 수조차가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이게 지금 흐린 날로 해도 하늘은 흐리게 나올지 몰라도 그림자는 흐리지가 않아요. 아이고
소스 샘플을 제가 모르고 켰네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흐린 날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소프트 섀도우는 흐리게 나오지만 이 그림자가 지금 완전히 빡 떨어져 있죠. 예. 이런 음영 부분의 계산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상당히가 아니고. 근데 마야나 뭐 렌더맨을 보면 그 돔라이트로 HDR을 써도 칼 같은 그림자를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Vlay는 뭐 농담 좀 못해서 뭐 HDR가 32비트인데 뭐 32만 비트 어디서 최고의 HDR을 가지고 와서 HDR 돔라이트를 해도 그림자가 칼 같은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Vlay는 이런 음영 부분에는 기술은 아직까지 많이 딸려요. 그래서 이게 싫어가지고 뭐 Vlay를 안 쓰는 사람도 있고 Vlay 피지컬이 이게 싫어서 Vlay 피지컬 대신에 IS 라이트를 쓰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렌더러는 뭐 Vlay를 만약에 쓴다고 해도 스탠다드 데일라이트에 보면 IS로 Vlay로 안 쓰고 여기서 Vlay 스카이, Vlay 선을 안 쓰고 이렇게 IS 선 하고 IS 스카이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싫다고. 근데 IS 스카이는 보시면 여기에 타입도 레이트레이 섀도우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뭐 Vray 섀도우를 예를 들어서 하겠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시면 이 클리어로 하시면 당연히 클리어한 날이니까 깔끔하게 그림자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Vlay는 이제 클리어든 뭐 클라우디든 거기는 오버 클라우드로 있었나요? 하여튼 뭐 별 의미가 없었죠. 하늘만 바뀌는 거였어요. 이 하늘은 어차피 컴포지팅이나 뭐 스틸컷이든 렌더링 뭐 애니메이션이든 하늘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클리어 맑은 날이란 말이죠. 클라우디 구름을 낀 날을 볼게요. 자,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계산이 돼야지 정상입니다. 멘탈 레이는 그러니까 이 IS 이건 멘탈 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V레이는 맑은 날이든 뭐 이 파티클 클라우디도 심지어 없을 뿐더러 맑은 날이든 뭐 어두운 날이든 무조건 하늘하고 말이 피지컬 선이고 피지컬 라이트고 피지컬 카메라라면서 구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쨍 내리는 그런 태양으로 비치기 때문에 사실은 V레이가 아직도 고쳐야 될 갈 길이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국내에서 Vray 유저들이 제일 많고 회사들 다 쓰니까 쓰긴 써야죠. 그리고 앞으로 발전이 될 거고 물론 Vray가 이제 역사에 비해서는 정말 강력하고 그런 게 많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 어디 가서 뭐 멘탈레이보다 Vray가 훨씬 강력하다는 둥 뭐 이런 소리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일 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명한 멘탈레이하고 진짜 렌더맨 같은 렌더러는 거의 넘사벽이에요. 뭐 Vray가 이제 나온 지 10년 좀 넘었는데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설은 또 전설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 길게 갔네요. 그래서 이제 오버 샘플링, 언더 샘플링 방식은 바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Vray가 상관없이 모든 렌더러가 오버 샘플링, 언더 샘플링 방식은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멘탈레이도 이제는 Vray하고 비슷하게 뷰 디펜던트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뭐 딱히 뭐 더 애니메이션에서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멘탈레이도 이제 플리킹이 생겨버렸어요. 그 스틸컷에서는 렌더링이 빠른데 빨라졌는데 그래서 뭘 쓰시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멘탈레이를 쓰시면 멘탈레이는 충분히 강력하고 강호고 이러기 때문에 소프트 이미지 유저나 멘탈레이는 이렇게 옛날 1세대 고수들이 멘탈레이 고수들이 많아요. 꽉 잡고 있죠 진짜. 근데 이 멘탈레이는 잘 매뉴얼이 별로 없어요. 진짜 워크스테이션 막 시절 있던 때 하던 거라서. 근데 Vray는 맥스부터 나왔기 때문에 맥스는 워크스테이션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PC용으로 개발이 됐고 PC용으로 나온 GI 렌더러 중에서 가장 그 혁신적인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기를 끄는 거예요. Vray는 맥스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V-Ray 아마 렌더러 중에서 처음 PC용으로 아마 GI 렌더러 나온 게 V-Ray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뭐 파이널 렌더러 이런 거랑 같이. 그러니까 맥스용으로 나와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인기를 사실 끌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워크스테이션용은 일반인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컴퓨터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멘탈레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어깨 으쓱으쓱하면서 고수들끼리만 전문가들끼리만 일반인은 범접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일반인이 충분히 범접할 수 있죠. 맥스도 깔리고 물론 지금 마야나 다 PC용으로 포팅됐지만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강좌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